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불공하는 법칙을 시작해서 첫 달, 불공하는 법을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근데 첫 단락을 했는데 제가 동어 반복을 계속 했어요. 불공하는 법의 내용은 실제로 사은에 보온하는 것이다. 이게 원벌교에서 불공한다는 것은 사은에 보온하는 거예요. 사은에 보온한다고 하면 또 좀 더 이걸 구체적으로 하면 사은의 도, 사은의 도에 따라서 덕이 나타나는데 그 사은의 도에 따라서는 이 덕을 우리 자신에게 내면화도 하고 자기화도 시키고 또 하나는 우리의 관계 속에서 이것을 사회화, 그러니까 뭔가 실현하는 거죠. 이거죠.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바로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광대무량한 낙원이 뭐야? 그럼 우리는 사은의 도를 우리의 삶에서 꽃 피우는 것이죠. 대종사님도 계속 동어 반복하셨네. 제가 좀 동어 반복했다고 크게 문제가 안 되네요. 두 번째 이제 단락을 한번 살펴봅시다. 두 번째 단락 이렇게 됐어요. 또는 그 기한에 있어서도 기한은 뭐예요? 기간의 한계죠. 여기서 여기까지. 그죠? 기한에 있어서도 과거와 같이 막연히 한정없이 할 것이 아니라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그냥 될 때까지 한다는 식으로 이건 그런 말도 좋을 때 쓰는데 근데 어쨌든 하여간 예산 없이 막 그냥 하는 거 그런 기한 없이 할 것이 아니라 수만 세상 또는 수천 세상을 하여야 성공될 일도 있고, 와, 수만 세상이 얼마나 돼? 또 수백 세상 또는 수십 세상을 하여야 성공될 일도 있고, 보통 수백 세상 하면 교육은 백년지 대계 이렇게 쓰잖아요. 보통 말할 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교육은 아무리 못해도 한 세대 정도, 한 30년? 한 사람이 교육시켜서 성장하는 과정, 저도 보면 제가 20대 때 출가해가지고, 제가 이제 50대 중반, 제가 지금 우리나라를 56이에요. 말띠입니다, 말띠. 제가 말띠인데, 우리 어머니가 언제 태어났을 때, 새벽에 태어났대. 아, 말이 잠잘 때구나. 뛰질 않겠구나. 주로 잠자는 일은 잘하겠구나. 외양간 하는 말이야. 그런데 대충 저도 한 30년, 그렇죠. 20대에 들어와서 한 30년 지난 거잖아요. 보통 교육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해서 한 세대 정도 지나서 뭔가 해요. 100년 대계다, 교육은. 이름 쓰잖아. 그런데 수십 년 해서 될 것도 있고, 한두 세상, 한 1, 2년, 또는 수십 년을 하여야 성공될 일이 있고, 수월, 수일, 몇 달, 수월, 수일, 요즘 말로 하면 몇 달, 며칠, 이렇게 말하겠죠. 몇 달, 며칠, 또는 잠깐, 한때, 일정한 한때만 하여도 성공될 일이 있을 것이니 그 일의 성질을 따라, 이게 중요한 말이죠. 그 일의 성질. 그 일의 성질에 따라 해야지 그냥 막연히 그냥 해야 된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일의 성질에 따라 적당한 기한으로 불공을 하는 것이 또한 사실적인 동시에 반드시 성공하는 법이 될 것이니라. 이게 둘째 단락 얘기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그 일의 성질에 따라 적당한 기한으로 불공해라. 그럼 그 일의 성질이 뭐냐 이거예요. 그 일의 성질이. 이게 자기 삶에서 찾아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거 포괄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면 그 일이 어떤 형세가 있을 거예요. 형세가. 또는 경위, 흐름이 있어요. 이런 걸 잘 봐서. 근데 예를 들어서 난 이게 막
이런 것은 저한테 감이 없어요. 수천 세상, 수만 세상, 수천 세상. 만 단위면은, 수만이면 인류가 진화, 신석기, 구석기 막 가나요? 만 단위면? 이렇게 가요. 맞죠? 최소한 신석기로 간단 말이에요. 만 단위. 수만 세상 이렇게 되면. 우리가 5만 년 대운하고 막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아우, 5만 년이라면요, 막, 어마어마한 시간입니다. 옛날 우리가 위로 올라가면 막, 신석기 시대에는 최소한 가지 않습니까? 이 정도 포부를 가지고 뭔가 계획을 잡을 것도 있는데, 난 이런 거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건 제가 얘기 안 해요. 내가 얘기할 내용이 못 됩니다. 수백 세상도 얘기 못 합니다. 수십 세상도 얘기 못 합니다. 여기서 세상이라는 것은 내가 사는 세상이니까 수십만 해도 이게, 어휴. 그냥 1년이 아니에요. 여기 수십 세상이라고 하면. 한 세상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내용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한 세상이. 그럼 우리가 세상을 예를 들면은 조선시대, 이걸 한 세상으로 보면은 500년 단위로 나눌 수도 있고, 이게 이제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한두 세상, 또 수십 년. 수월, 수일, 몇 월, 며칠. 근데 저는 어느 정도 생각을 갖고 있냐면, 수십 년, 몇 개월, 며칠, 또는 지금 잠깐 해야 될, 이 정도 생각을 가지고 이 불공법을 생각해요, 저는. 제가 앞에 한두 세상도 안 되더라고요. 한두 세상만 해도 벌써 내 원불교를, 그러니까 이 세상을 어떻게 해석하냐 다르겠지만, 그래도 좀 길게 보면은 제가 죽고 난 뒤 다음 이게 생각을 해야 돼요, 원불교를. 원불교 일을 생각을 한다고 하면 생각이 안 돼요. 저는. 이제 조금 큰 어른들의 말씀에 빌려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저는 이런 건 맡겨놓고 제가 할 일은 뭐냐? 수십 년 수십 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일의 성질에 따라 수십 년, 이게 10년, 20년, 30년, 이 정도 계획을 세워서 불공하는 것은 저도 버겁습니다. 버거워요. 이렇게 하면 사실적인 동시에 10중 8구는 반드시 성공하는 법이 될 것이다. 제가 반드시라는 말에 10중 8구가 포함되어 있다 말했잖아요. 개인뿐만 아니라 이게 우리 교단 일로 해봅시다. 그러면 교단이 과연 수십 년, 대종사님께서 이걸 할 때마다 내가 생각이 나요. 대종사님이 이 법문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법문이 뭘까? 라고 생각을 해봤어, 항상. 근데 빌려와야 되니까, 내가 이거 감당이 안 되니까. 그럼 대종사님께서 우리의 대수를 정해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12년 단위로, 그리고 36년 단위로, 36년이면 12년, 이게 1회가 12년이에요. 12년, 뭉치면 몇 번이에요? 36년. 이것을 1대로 잡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기 108년이 되면 3대가 끝나요. 그리고 109년부터 4대에 들어가요. 지금 우리가 올해가 원기 106년이죠. 제가 왜 이렇게 잘 아냐면 제 나이하고 끝터리가 같아. 그래서 내가 빨리빨리 이렇게 왜 나는 그냥 106년이면 제가 우리나라에 56이고 107년이면 57이고 그렇게 이해를 해. 자, 그러면은 대종사님이 불공하는, 이게 불공법에 보면 대종사님께서 대수 잡았잖아요. 대수. 여기 보면은 회,
대. 이게 대전사님이 여기 본문에 맞아요. 그리고 또 뭐라고 했어요? 결실 50년 결실. 그다음에 500년 결복. 이렇게 잡았잖아요. 이게 다 어디에 해당되는 법문이냐면 이 불공하는 법에 해당되는 법문입니다. 근데 제가 50년 결실만 해도 여기 수십 년 할 그런 것이죠. 근데 500년만 해도 100단위잖아요. 그런 게 한두 세상 이 정도는 될 거예요. 이게 한두 세상 또는 수십 세상 이게 나오죠. 또는 5만 년 대운 이게 이제 앞에 뭐 나오르지만 5만 년 대운이란 말은 대종사님이 대종경에는 안 써요. 무한한 이렇게 숫자 이렇게 이렇게는 잘 안 해요. 그렇지만 하여간 그런 것은 여기에 다 계획에 들어가죠.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획을? 맨날 계획 세워놨다가 또 안 되잖아요. 무계획이 계획에? 어느 뭔가를 운영하고 하려면은 나는 그럴 수 있지만 집단은 어느 정도 이 계획을 세워야 돼요. 목표도 있고. 그러면 저는 이 불공의 계획은요, 저는 사업적 계획을 앞세우면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될 우리의 그 시대, 우리의 목표를 세워야 돼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법력을 더 높일 수 있는 법력이라는 거 말할 때 또 하니까 아까 같이 사은에 보온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돼요. 우리들의 수준을 사은에 보온할 수 있는 수준을 그런 프로젝트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이 있습니다. 저도 잘 몰라서 이건 설명하기가 어려워. 이제 아까 말했잖아요. 대전사님 같이 1대 1회 12년 그리고 1대가 36년 이 정도 계획이라도 우리가 서로 잘 세워서 원불교라는 교단이 잘 세워서 갔으면 좋겠어. 이 법문을 불공을 이렇게 잘했으면 좋겠어. 근데 여기서 불공은 앞에 대목이 나온 것이 또 여기만 읽으면 이상하게 설명하잖아요. 불공은 사은에 보온하는 게 불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도 우리가 각자도 사은에 보온할 것이고 우리 교단도 어떻게 사은에 보온할 것이고 또 넓게는 개인, 가정, 사회, 국가, 세계가 어떻게 사은에 보온할 수 있는 이 계획을 잘 세우는 게 더 여기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봅니다. 보온에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여러 가지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꿈을 꿔봅시다. 대종사님 말씀 따라 50년 결실, 500년 결복. 결복은 뭐겠어요? 우리가 사은에 보온하는 힘이 있는 게 결복이죠. 엉뚱하게 설명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 집단이 일단은 이 대한민국에 저 사람들은 천지은에 보온하는 사람들이야. 이게 한국 사회에 딱 자리 잡는 거야. 부모은에 보온하는 사람들이야. 동포은에 보온하는 사람들이야. 법률은에 보온하는 사람들이야. 이것이 어느 누구한테도 양보할 수 없는 우리의 이 계획대로 딱 세워져야 한다고. 이 불공은의 기한은 무엇하자 하는 것이냐? 사은에 보온하는 기한이에요. 그렇게 봐요, 저는. 됐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 제가 이 시간에 좀 이제 한번 논의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불공을 얘기할 때 반드시 나오는 것이 그 대종경 교입품 15장에 3부처 얘기 나와요. 뭐예요? 누구죠? 노부부하고 며느리 이 얘기가 나오죠. 항상 나오잖아요. 이게 대전사님이 이렇게 뭡니까? 복례정사에 계시는데 우리가 이게 옛날에 길일 것이다. 제가 지금
여력이 되면 일제시대 때 지도를 찾아서 아마 표시됐을 거예요. 그 길을 과연 어느 정도 현장하고 맞게끔 맞추면 그 길이 바로 그 노부부가 가는 길일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도 언젠가는 해야 된다. 우리가. 중요한 일이에요. 그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우리의 성지죠. 대행사님이 그 문답을 나눴던 것보다 중요한 데가 어디 있어요? 더 가치 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게? 자, 이럴 때 대행사님이 왜 삼부처라고 했냐? 삼부처는 뭐예요? 그럼 죽은 부처도 있나요? 삼부처를 다른 말로 하면은 이게 활불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이게 생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생불이 가깝네요. 생불. 우리가 생불이라면 금방 알아들었는데 삼부처 오면은 뭔가 이렇게 같은 말들이에요. 다 이게 같은 통하는 말입니다. 주로 생불이라는 의미하고 관계가 있겠죠. 생불이라면 대중사님만 생불이라고 말하지만 이 의미가 넓어지죠. 모든 대상이 다 부처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왜 대중사님께서 모든 대상이 다 부처라고 말했냐면 그 며느리가 효도도 할 수도 있고 불효도 할 수 있는 권능이 있기 때문에 삼부처다 얘기했어요. 우리가 부처다 하면 나한테 잘해줘야만 부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이 말을 달리 말하면 불효가 뭐예요? 불효한다. 죄해. 효도는요? 복락. 나에게 복락을 줄 수도 있고 뭔가 해로움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죄를 지면서 나한테 해로움을 줘. 자기는 분명히 죄를 져. 며느리가 죄를 지어서 그 죄를 지면서 죄를 지는 행위로서 나에게 해로움을 줘. 이런 권능이 있다고. 우리 이런 거 많이 하죠. 근데 이게 죄도 주고 복도 줄 수 있는 그런 권능 있잖아요. 이게 권능, 능력이 있다는 거죠. 능력이 있다는 건 왜예요? 그 사람은 나와 다른 사람이에요. 다르다는 겁니다. 다르다는 건 뭐예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차이. 자기 욕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근데 우리는 그 타인의 욕망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근데 대윤사님은 어떻든 타인의 욕망이 있는 것은 욕망이 있는 그 사람이 삼부처라는 거예요. 삼부처. 살아있는 부처다. 왜? 그 사람이 나를 긍정해 줄 수도 있고 부정할 수도 있는 능력과 권리가 저쪽 상대에게 있기 때문에. 맞죠? 너무 당연한 얘기 같은데 사실 우리는 이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죠. 내가 힘 있으면 다 조절할 수 있어. 나는 나의 능력으로 다 내가 부릴 수 있어. 이렇게 말 안 해도 속으로 그렇게 먹을 수 있죠. 근데 착각하지 말라고 대무사님 말씀하시죠. 너의 착각이야. 왜 그러냐? 노부부하고 며느리는 서로 간의 관계 속에서 어떨 때는 이게 대립도 있고 어떨 때는 이렇게 서로가 도움도 줄 수도 있고 이런 관계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부부는 며느리가 효부가 되기를 바라는 욕망이 있죠. 그리고 며느리는요, 자신의 어떤 그 처지와 자식들을 자식들을 이렇게 잘 되기를 바라는 뭔가 그런 책임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먼저예요. 엄마가 되면 그러잖아요. 나는 확실히 집에서 커보면 저는 작은 아들이에요. 큰 아들은 우리 아들이에요. 우리 아들이 큰 아들. 나는 작은 아들이에요. 작은 아들의 비애는 모든 남편들이 갖고 있는 삶이야. 여기는 안 그러시는 줄 알아. 다 남편들 작은 아들 만들잖아요. 안 그런 같이 보네. 반드시 작은 아들이야. 다. 딸 있으면 여기가 딸이 더 위고 밑에야. 근데 분명한 것은 노부부나 며느리나 욕망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욕망을 서로 간에 인정하고 서로 이렇게 존중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기의 욕망을 강제합니다. 강제. 그렇죠. 부부간에도
남편은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고 아내는 아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그건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이 고유한 욕망을 우리는 인정하고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고유한 욕망들을 그게 부처라는 거예요. 그게 삼부처. 근데 여기서 유일한 불공의 방식은 뭐냐? 불공할 수 있는 그 길은 상대의 욕망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간에 이것을 주고받기, 교감. 그러니까 인정하는 거죠. 인정. 그 욕망을. 역지사지 입장을 바꿔놔서 생각도 해보고. 그래야 이게 불공은요, 재밌어요. 불공을 생각하면 우리가, 갖다 잘못하면 불공하면 똑같아져야 된다 생각을 할 거예요. 불공하면 딱 떠오르는 것이. 그런데 사실은요, 불공은요, 완전한 일치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완전한 분리도 아닌 거예요. 이 말을 전문용어로 하면 관계 속에서 은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맞죠? 완전한 일치는 뭔지 아십니까? 어느 한쪽이 어느 한쪽을 완전히 지배하는 거예요. 그럴 때만 우리는 하나가 됐어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됐다는 것은 폭력이 들어간 겁니다. 강제가 들어간 거예요. 한쪽이 완전히 그것을 포기한 거예요. 자기 욕망을 포기한 겁니다. 그런데 서로는 그걸 계속 요구해요. 서로. 그렇고 불공했다고 해요. 그래서 완전한 일치를 추구한다는 것은요, 상대의 권능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걸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종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노부부 욕망에 일치시키려면 며느리의 욕망이 좌절돼 버려요. 또는 반대로 며느리의 욕망을 따르면 노부부 욕망이 그냥 삭혀져 버려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말 이 불공법은요, 완전한 분리도 아니고, 완전한 이렇게 분리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무관심, 또 서로 간 무관심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서 서양의 사상으로는 이런 것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동아시아에 쭉 오는 것은 전부 다 관계 속에서 서로 있고, 관계 속에서 좋고 나쁨도 있고, 다 그런 거예요. 무엇이 있어가지고, 그곳으로 가면은 좋고, 그런 게 아니에요. 너무 사고방식이 달라요. 근데 우리는 서구의 사회가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학교 간다는 건 뭐 없으니까, 저희 세대만 해도 국민학교라고 갈 때 그때부터 뭐예요? 서구적 사회를 배우는 거예요. 근데 대종사님은 그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한국인의 우리의 내면에는 면면이 흘러오거든요. 우리가 배우든 안 배우든. 이게 그렇게 쉽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서 다 관계 속에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의 욕망과 권리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대상으로 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처처불상이죠. 처처불상이라면 또 그걸 부처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의 욕망과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거기 서로 어떤 관계를 잘 해 나가는 거예요. 존중하면서 관계하는 것이 그런 대상으로 바라볼 때 처처불상이 되는 거고, 이 사사불공, 이러한 존재들이 서로 욕망을 인정하면서 반응하는 그런, 어찌 보면 그런 예술, 그런 관계의 예술이 사사불공이다. 미래의 사사불공은요, 앞으로 대승사님이 말하는 미래의 사사불공은 이렇게 욕망과 권리를 기반으로 하는 그러한 삼부처를 전제하고 있다.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비대칭이라는 얘기를 해봐요. 비대칭. 불공법에서는요, 내가 불공했다고 해서 대칭적으로 딱딱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불공을 해도요, 상대가 이런 거예요. 악수 같은 거예요.
상대가 내가 손을 내밀을 때 잡아줘야 불공이 돼. 불공은 첫째는 내가 청원하는 거예요. 내 손 좀 잡아주세요. 그러지 내가 손 딱 내놓으니까 너는 잡게 돼 있어. 이건 불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제가 비대칭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비대칭. 비대칭이 뭐예요? 이렇게 꼭 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꼭 되는 건 아니에요. 마치 연인 사이에 내가 요즘에 몇 년 전에 했던 그 선다방인가? 그거, 나 요즘 그것만 보고 사네. 내가 딱 나오면은 여긴 커플이 된다. 안 된다. 내 느낌으로 이렇게. 되겠다. 많이 맞춰요. 그러니까 이렇게 미리 맞을 수 있는 사람을 잘 골라서 이렇게 하는가 봐. 근데 사람이랑 참 묘해요. 딱 보면 맞겠다. 내가 봐도 저 둘은 진짜 맞겠다. 그 참 인연이라는 게 참 묘한 거죠. 왜 맞겠어요? 관계 속에서 서로를 이렇게 서로를 주고받기가 가능하니까 맞아요. 일방화는 안 되는 거죠. 일방화. 그건 뭐냐? 상대를 수단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수단으로도 서로를 삼죠. 그러나 수단으로만 그치지는 않아요. 수단으로 안 삼을 수 없어요. 이게 일방화랑 이런 거예요. 저 사람은 내 심부름꾼이라는 생각이 있다면 나의 발로 생각하는 거죠. 맞죠? 나의 손이나 발로. 내 손이 이렇게 연장된 거죠. 이렇게 쭉 이 사람은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내가 뭔가 어디에 상사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진다면 모든 사람들이 나의 연장돼서 있는 거죠. 그런 사람 많죠, 세상에. 그건 대두사님이 불공이 아니에요. 그런 건 불공이야. 내가 쫙 하면은 착착착 움직여. 이걸 불공이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 만일 교단에서 법력이 올라갔다는 것을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면 불공법이 안 맞아요. 그리고 저항해야죠. 그런 분이 있으면 저항해야죠. 왜 가만히 있어요? 저항하는 게 불공입니다. 아니면 피해야죠.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단순히 불공법이라고 해서 유토피아가 아니에요. 제가 은혜를 얘기하면서 슬픈 은혜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은혜라는 건요, 다 신세 지고 사는 거예요. 인간이 신세 안 지고 살 수 있어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신세를 최소화하는 방식도 있어요. 또 하나는 신세를 지고 그 신세를 가지고 더 크게 신세를 많이 갚아가요. 두 방식이 있어요. 때에 따라 써야 돼요. 하나는 좀 소극적인 방식이죠. 하나는 그게 적극 이 말 써야 될지 모르지만 하나는 뭔가를 피해를 안 주려고 하는 방식이고 하나는 신세를 지면서 더 이걸 가지고 더 이렇게 신세를 갚은 걸 더 많이 하는 것이죠. 둘 다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뭡니까? 신세를 진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신세를 질 수밖에 그래서 이 신세를 갚아가는 불공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보고 이렇게 낭만적으로만 볼 수 없어요. 이건 비극의 요소도 있다. 그렇죠. 우리가 비극의 요소도 있는 거예요. 이게 저는 그래서 불공법은 내가 하는 불공은 필요 조건이 돼도 필요 충분 조건은 될 수 없다. 필요 충분 조건 어디 있냐? 상대가 나의 불공법을 잡아줄 때. 그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게 불공자가 갖고 있는 태도. 그럴 때 우리는 겸손할 수도 있고 나의 한계를 분명히 아는 거예요. 내가 법력이 높다고 해서 착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법력이 높으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법력이 높다는 것은요, 내가 노력해도 그게 안 될 수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또 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어린 애부터 저 연세 많으신 분까지 다. 근데 법력이 좀 높았다 해가지고 내가 쫙 하면 돼요? 착각입니다. 저는 불공법을 오해한 거예요. 타인은 나의 불공을 기다려줄 수도 있고요. 받아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걸 다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 얘기를 하고 싶구나. 여기 제가 옛날에 김제동 톡투유 참 제가 열심히 봤거든요. 그 참 재밌어. 열심히 보고. 그러다가 요즘 내가 지금 선다방에 꽂혀갖고 맨날 보는데 이것도 이게 서로 간의 관계나 불공한 관계가 있어요. 어떻게 어떤 사람은 상대를 만나면 어떤 불공을 해요. 선을 보는데도 참 저런 매력이 있구나. 그리고 설사 그런다고 해도 재밌어요. 저쪽이 좋아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하면 다 돼? 필요 조건에 불과해요. 맞죠? 필요 조건상에는 그런 것을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그러나 필요 충분 조건은 뭐예요? 저쪽이 불공을 받아들일 때. 착각을 해갖고 불공만 하면 다 된다? 오만한 겁니다. 근데 여기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여기 82쪽에 보면 박스에 보면 있죠? 내가 아직 피어나지 않았다고 자기가 꽃이 아니라고 착각하지 마라. 이 말을 누가 했냐면 김국진 그 있죠. 누구 남편이죠 요즘은? 강수지 남편. 이 말을 했어요. 내가 아직 피어나지 않았다고 자기가 꽃이 아니라고 착각하지 말라. 꽃이라는 거죠. 남들이 피지 않았다고 남들이 꽃이 아니라고 여기지 말라. 그런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꽃이에요. 내가 피었다고 해서 나만 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참 이게 참 좋은 말입니다. 남들이 피었다고 해서 나만 꽃이 아니라고도 생각하지 말라. 우리 모두 꽃이다. 이야, 이처럼 모든 존재를 꽃으로 여기는 것이 처처불상이라면 모두가 꽃으로 여기는 것, 그리고 꽃으로 피어나게 하는 것이 바로 사사불공이다. 이건 참 우리보다 저보다 낫는 것 같아. 나 이런 생각 안 했는데 이거 보고 부끄럽더라고. 근데 이 불공에는 분명히 불공의 기한과 불공의 종류가 있다고 했어요. 분명히 불공 기한이 있습니다. 기한이 이렇게, 왜 기한이 있어요? 상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면은 뭐 기한이 있어요. 내가 다 이렇게 하면 되죠. 일이라는 것이 그냥 관계 속에서 있는 거예요. 일이. 거기에는 많은 인연들이 얽혀 있고 그 다음에 과정이 있고 그런 거예요. 과정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그게 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불공을 잘못 이해하면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라는 뭐라고 해야 돼. 그런 거. 성장주의. 내가 다 성장시킬 수 있어. 오만합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미래 시대는 더 그럴 거예요. 우리가 이 불공이 뭐냐? 사은에 보은하는 것,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적절하게 타인을 어떻게 대하는 것. 사은이라는 게 상대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에 대한 우리가 좀 잘 기본을 터득해서 거기에 맞춰서 살아갈 필요가 있다. 대종사님의 뜻에 맞춰서 우리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대종사님 뜻에 따라서 불공 기한은 대종사님 1회가 12년이죠. 그리고 한 대가 36년. 이걸 따지면 이제 우리가 언제 와요? 곧 108년이 지나서 109년이 와요. 3대 말, 4대 초. 불공의 기한을 그걸 교단적으로도 잘 잡아서 소태산 대종사가 꿈꾸는 그 사은에 보은하는 이 불공을 어떻게 잘할 것인가. 그런 게 교단적 지혜가 모아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까지 해서 불공하는 법은 다 끝났네요. 자, 수고하셨습니다.